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하지만 알아야 되는 북한 이야기를 만나는 이슈톡 북적북적 진행을 맡은 개그맨 임성욱입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은 가깝고도 먼 나라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 바로 북한이죠. 우리가 결코 쉽게 가볼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이 북한인데요. 정보화 세계화 시대 남과 북의 교류와 소통을 희망해보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통일부와 원음방송이 함께하는 2024 북한 인권 증진 활동 프로그램으로 기획이 되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가깝고도 먼 나라 북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과 북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을 모시고 북한의 다양한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함께해 주실 출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북한 전문기자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 그리고 탈북민 조미영 씨가 앞으로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일리NK라고 하는 북한 전문 인터넷 신문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용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먹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 당국은 어떻게 이런 체제를 꾸려가고 싶은 것인지를 저희가 조사해서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조미영입니다.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고요. 한국에 온 지는 지금 꽤 됐습니다. 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함경북도 도립예술단에서 배우로 생활을 했고요. 이 시간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또 북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아대 강동환 교수님과 탈북민 박유성 씨가 나와 계십니다. 두 분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강동환 교수입니다. 사실 교수라는 소개보다는 통일 덕후로 불려지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 문제뿐만 아니고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알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탈북민 박유성입니다. 저는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탈북을 해서 남쪽에 왔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생생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분 너무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이 첫 촬영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아까 사실 이제 녹화 들어가기 전에 긴장도 많이 되고 서로 이제 친해지는 시간도 좀 가져봤는데 혹시 네 분은 서로 원래 알고 계셨나요? 저는 우리 교수님이랑 네. 예전에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굉장히 많은 걸 활동했는데 굉장히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특이한 이름. 네, 이름을, 타이틀을. 네. 이름이요? 네, 쓰레기 교수라는. 네. 쓰레기 교수님이요? 네. 교수 강도아닙니까? 그럼 혹시 네 분 네. 저는 알고 계신가요? 유행어 하나만 해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좀 민망하네요. 네. 어장관리. 처음 봐요. 사실은 제가 제 채널에서 지금 쇼츠 영상 1000만 뷰를 앞두고 있는 대가수예요, 대가수.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터 비워버려 내가 바른지도 대가수인데 혹시 여러분들 이 노래 아시나요? 우리의 소원은 잠깐만요. 음정이 틀렸어요. 그 노래가 아닌데. 그래요? 가사는 맞는데. 단어는 맞는데 음정이. 혹시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거죠. 사실 제가 이걸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음정을 자세히 몰랐는데 근데 우리 또 기자님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래를 또 배우고 부르신 세대일 것 같은데 혹시 어떠신가요? 정확하게 세대 차이가 여기서 나는 네. 것 같아요. 항상 가슴이 좀 뭉클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짜 통일이 되겠구나 라고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었는데 가슴이 좀 뭉클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는 그 노래를 들으면 정말 가슴이 울컥해지고 특히 맞아요. 이 노래를 해외에 가서 들어보면 정말 다른 느낌이 나요. 근데 교수님이 정확하게 아실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저도 이제 몰라요. 네. 안 지나서 통일만 생각하신다. 아, 덕후라면서요. 그렇죠. 아니, 쓰레기만 줍고 다니는 거예요? 쓰레기 주면서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이라고 이렇게 쓰레기 주는데 이 나라가 먼저인지 이 결의가 먼저인지도 헷갈려하세요. 그 정도로 이 노래를 많이 부르지 않는다라는 건데 저는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고 자, 그럼 바로 첫 코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상용 기자님이 준비한 북한의 이슈를 만나보는 북한컷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어떤 것을 준비하셨나요? 일단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조선중앙 TV라고 하는 네. 그 방송의 매체가 있어요. 거기서 1월 15일하고 1월 16일에 그 어떻게 보면은 기상을 이제 얘기를 하는 기상 예보 시간을 하는데 네. 거기에 보시면 1월 15일 날은 한반도가 그냥 쭉 나와 있죠. 네. 근데 1월 16일에는 갑자기 남한이 없어졌어요. 하루 뒤에 딱 만에. 꺼졌습니다. 그런 게 왜 갑자기 이렇게 일어났을까? 날씨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날씨가 저기는 게 우중충한가요? 그러니까 북한은 흐리고 우리나라 화창해서 저렇게 뭔가 색깔을 나눈 것 같기도 아니죠. 하고. 반대로 북한 방송이니까 북한은 굉장히 화창한데 남쪽은 흐리다. 항상 흐리다. 네, 이렇게 네. 표현한 거 아닐까 싶은데. 16일에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는 게 최고 지도자가 네. 이게 두 국가를 나눈 거잖아요. 네. 적대국이라고 하는 남북 관계는 이제 적대 국가고 적대 개념이고 이제 통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됐죠. 아. 그리고 이제는 그래서 곳곳에서 남한에 대한 지우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이제 지하철역이 통일역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이름이 역이 됐습니다. 역이요? 역이 됐습니다. 굉장히 순수한 이름을 봤어요. 그냥 역이 됐습니다. 이 역에 내리셔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저희로 치면 홍대 입구역이 그냥 역으로 바뀐 네. 거예요. 야, 역에서 보자. 야, 여기서 보자. 그러니까 무슨 역? 역전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 무슨 역? 역. 그러니까 무슨 역? 야, 우리 보지 말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통일이라는 단어를 북한에서 계속 지우고 뭔가 이제 한반도라는 단어를 지울수록 사실 이제 북한이 어떻게 보면 고향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뭔가 내 고향을 밟을 날이 점점 더 멀어지구나 싶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뭔가 이제 그 이산가족 분들의 경우에는 네. 사실 이렇게 분단되고 나서의 북한 체제를 제대로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이어서 북한에 대한 지금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도는 아마 탈북민들보다는 조금 낮으실 수 있어서 이런 통일 지우기, 한민족 우리 한민족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와 우리 이제 정말 고향 못 돌아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의 소원은 그렇게 부르짖고 통일할 때도 통일은 안 됐잖아요. 근데 북한이 저렇게 하루 아침에 무슨 애들 장난처럼 우리 이제 통일 안 할 거야 이런다고 해서 통일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이게 한반도의 모든 일들을 그렇게 좌우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노력하게 되면은 통일은 또 언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되게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그럼요. 하시는 고향에 꼭 가야 되거든요. 네. 네, 또 고향 땅을 밟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나마 이제 북한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어려움과 역경은 통일이 되면 이제 다 끝난다 이렇게 사람들은 알고 버티고 있는데 최고 지도자가 통일 안 할 거야. 그렇죠. 이러면 이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희망이라는 게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가는 것도 있지만 북한의 내부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앞으로의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 아니면 날들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닥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 통일은 없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절망적으로 좀 많이들 바뀌실 것 같아서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북한의 통일이라는 이 단어를 지우는 목적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네, 북한이 왜 이 통일 지우기를 할까? 사실 김정은의 연설에서 이 답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네. 지난 1월 15일이었습니다. 이 시정 연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통일, 동족, 동포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고 또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결의라는 단어도 쓰지 말라. 더 나가서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간주해라. 말 그대로 두 개의 조선을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북한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어떤 통일에 대한 거를 전혀 이제 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돌려서 얘기하면 체제 경쟁을 해도 이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한국과 분리된 배별적인 국가로서 길을 가겠다라는 건데 이 중요한 게 사실 이건 지난 동소독 사례와 비교했을 때 아주 유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동독은 두 개의 독일을 주장했기 때문에 항상 표현을 국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서독은 아니 동독과 우리는 하나의 독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접경이라는 표현을 썼고 하나의 독일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지금 북한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모든 행태가 동독이 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동독이 왜 그렇게 했을까? 마찬가지로 동독과 서독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완전히 다른 개별 국가로 가겠다라는 게 동독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죠. 지금 김정은은 이제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바로 이 삼천리 금수강산 누가 표현했을까? 우리 두 분 너무 잘 아실 텐데 네. 김일성이. 김일성. 네.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이제 물론 김일성 때부터 이제 나온 네. 얘기인데 그 북한 지도를 보니까요. 이 한반도 지도인데 거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 조국은 하나의 지맥으로 이어진 삼천리 금수강산입니다. 김정일 이렇게 딱 써놨어요. 네, 그 교시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말씀이죠. 네. 말씀. 말씀을 네. 아들이 어긴 거면 어긴 거죠.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그 정도로 선대 지우기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말씀을 정확히 이제 그 지적해 주셨는데 말씀이라는 거 북한에서는 거의 뭐 그렇죠. 법보다 우선이 법 되는 위에 건데 있죠. 그렇죠. 예. 김정일이 분명히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쓰지 말라라고 얘기했으니까 김정일에 대한 흔적 지우기도 볼 수 있고 통일 자체를 김일성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일성이 분명히 고려 연방제라는 통일을 주장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통일한 단어를 쓰지 말라 했으니까 김일성도 지금 지우고 있는 거고 이 김정은이 완전 선대 지우기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죠. 근데 이제 또 통일 지우기를 하면 할수록 이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일깨우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맞나요? 이게 약간 남북에서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해 한 3월 정도에 나온 게 그 조사 자료가 있는데 민주평통에서 나온 그 1분기 국민 통일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통일이 필요하다는 그 응답이 무려 70.6%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 대상으로 우리 국민 조사를 대상으로. 했는데 오, 진짜요?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는 통일 필요 없어. 통일 안 할 거야. 너희는 다른 나라야. 라고 얘기했더니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아니야.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이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 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그렇죠. 네. 오히려 북한이 김정은이 이렇게 한국을 지원하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마음들이 국민들의 이 여론조사에 담겼지 않았을까. 네. 여러분은 지금 이슈톡 북적북적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채널 고정. 잠깐만요. 지금 채널 돌리셔 가신 분들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잘하세요. 우리가 잘 몰랐던 이야기로 북적북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톡 쏘는 북한 인권입니다. 저희가 이제 퀴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먼저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희 잠깐 너무 저희를 너무 이렇게 기대를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초등학생에게 강의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아, 그래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꽤 수준이 높은 문제거든요. 근데 이러고 또 우리가 틀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바로 문제로 한번 넘어갈게요. 네, 앞에 네. 저희가 이제 띄워드렸는데 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으며 어떤 이유로도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권리를 과로이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저 과로에 들어가는 단어인데 네. 저는 사실 요거 대본을 보고 맨 처음 생각한 게 역시 답은 문제 안에 있다. 당연히 누리는 권리. 네. 당연 권리. 당연골. 당연걸. 당권 아니에요. 정답. 네. 당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요거 스트레 가시나요? 예. 아닙니까? 땡입니다. 네. 자, 일단 저는 처음에 그래서 당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혹시 저 괄호에 들어가는 단어 혹시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저 단어를 처음 접했고요. 그리고 저 그러네. 단어를 접하고 나서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네, 모를 수가 없습니다. 네. 정답을 알고 계시나요? 자, 이런 분위기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간다고 하면요. 저도 물러날 수 없어요. 네. 사람이 당연하게 누려야 될 권리. 밥 먹을 권리죠. 밥권이요? 식권. 식권. 역시 개그를 좀 선택하신 것 같은데. 식권 정답이에요. 식권 정답이에요? 자, 그럼 이제 뭐 다 아시는 것 같아서 정답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인권입니다. 네. 네, 사실 뭐 인권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우리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 그 단어를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 누구나 인간은 살아가면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사람 자체이기 때문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설명하기 어렵지만 인권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간이라면 가져야 될 권리고 이게 보편적 가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국가에서는 적용이 되고 다른 국가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이 단어를 북한에 있을 때 네. 들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이 인권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어요. 근데 사실 인권이란 단어만 들었고 네.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누려야 될 권리다. 그 네. 권리는 무엇일까요? 이동의 자유, 언론 집회의 자유, 뭐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뭐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단어만 알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그렇죠. 모른다.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 누려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내가 그 권리를 찾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전혀 모르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도 인권? 그게 뭔데? 이렇게 되는 경우를 겪었었죠. 북한에서. 북한과 한국이 굉장히 다른 게 있는데요. 한국은 권리를 굉장히 강조하고요. 북한은 의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그 단어를 이렇게 누리면서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권이라는 이제 말을 다 이제 우리나라 와서 다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탈북민들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게 2014년에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네. 조사위원회가 되게 인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다음에 북한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북한이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각종 법 조항에 이 인권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삽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그때서야 이제 법 조항에 인권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근데 설명을 잘 해주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목조목에 대해서 이거 맞아요. 어떤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를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냐 인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북한 인권 현황이 세상에 알려졌고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인 인권이 없는 나라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첫 시간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카더라 통신에 의한 믿기 힘든 북한 인권의 현실, 과연 진실일지 거짓일지 지금부터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더라 통신에서 이제 전달받은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세뇌를 당한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은행이 형, 어머니 장군님 이렇게 하면 태어난다는 거예요. 네. 하고 나오면서부터 옆에서 누가 이제 세뇌를 시작하는 거죠. 아, 네. 그래요? 와, 이거 예. 왜냐하면 아직 조선날이 뭔지도 모르는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요 카더라 통신에 의한 이제 자료를 통해서 OX 네. 팻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잠시만요. 지금 X가 3명에 O가 2명입니다. 저 먼저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저는 네. 사실 이 카더라 통신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북한에 대한 정보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네.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뭔가 세뇌를 받는다는 그런 정보가 입력이 돼 있거든요. 네, 이게 뭐 어디서 들은 것도 아닌데 그냥 거진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O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X를 하셨어요? 하지만 그렇지만 끝까지. 하지만 네. 요즘 시대가 또 어떤 시대입니까? 네, 이렇게 몰래 정보도 입수하고 북한에서도 하는 네. 뭐 MZ 세대도 있을 거고 네. 하다 보니 세뇌를 쉽게 당할 것 같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X를 한번 들어봤어요. 네. 좀 어떻게 그렇군요.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 북한에 지금 제가 현재는 모르겠지만 북한에도 그 세뇌받은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있잖아요. 네. 그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자기 그 사상대로 자식을 키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임신했을 때 이제 모태인 이 상태에서 장군님께 충성과 효성을 다하거라. 배만집에서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애 이름을 청폭탄으로 지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애가 태어나면 애가 아직 지금 응애할 때 벌써 애 이름이 뭐 충성이, 효성이 이렇게 지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세뇌인 거 아닌가요? 이름부터가 일단 세뇌를 당한 이름이니까 네.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일단 지어놓고 그렇죠. 애가 태어나면은 자 너는 장군님께 목숨을 다해서 장군님을 지켜라 이러면서 이제 폭탄이 네. 이름을 이렇게 짓고 그러면 네. 오 두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달랐다라는 거. 네, 아까 이제 조명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도 공급 세대와 미공급 세대로 좀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 세대는 북한의 배급 체제를 그나마 좀 이용을 하면서 자라난 세대. 네. 저희 부모님 비성 세대. 네. 이 세대는 북한에 대한 충성심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바탕은 돼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미공급 세대. 태어났더니 북한에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대들은 태어나서부터 배를 걷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세뇌국이 들어오기 전에 자본주의 교육이 먼저 침투된 그런 케이스죠. 사실 저도 미공급 세대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네. 네, 같은 세대예요. 이제 네. 미공급 세대 말씀하셨잖아요.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의 행군을 북한이 겪으면서 결국은 배급을 받지 못한 세대잖아요. 그건 그렇죠. 이제 미공급 예. 세대인데 이 미공급 세대의 결정적인 특징은 당의 은혜로 배급을 받아서 산 세대가 아니고 네. 말 그대로 장마당을 통해서 자라난 세대 이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미공급 세대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아마 그런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결국은 당과 국가의 어떤 배급을 통해서 자란 게 아니고 시장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자라난 세대니까 아마 어릴 때부터 뭐 세뇌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니죠. 그렇죠. 약간 세뇌를 안 시키는 건 아닌데 세뇌가 먹히지 않는 세대들이 지금 세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5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김정은 혁명 역사를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최고 지도자 동지의 3살 때부터 뭐 총을 쏘시고 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세뇌 교육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인간은 약간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네. 그런 세대에서 그런 시기에서 그런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철두철미한 세뇌에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촘촘한 그런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약간 오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계속 사실 이제 세뇌도 당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통제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 사실 이후에 이런 어떤 세뇌나 통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기자님? 코로나 이후에 그 국경을 통제했잖아요. 네. 아예 바이러스가 오지 못하도록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방법이 네. 북한에서는 통용이 되고 국경을 아예 막았어요. 아. 들어오는 것도 없고 물건도 못 들어오고 그다음에 사람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북한이 어떤 걸 했냐면 아예 정보도 통제해버렸다라고 하는 이제 장벽을 높게 쌓은 거죠. 네. 그리고 세 가지의 법을 제정을 하게 이릅니다. 반동사상 문화배우법이 있고요. 네. 말 좀 이상하게 했는데 그리고 청년교양보장법이 있고 네. 그다음에 청양문화보호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해보자면 그러니까 반동사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상이 삽입된 어떤 콘텐츠도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유포하고 막 이렇게 향유했던 이런 미공급 세대 분들 포함한 이게 젊은 층 분들은 그 사람들을 절대 못 보게 만드는 거죠. 청년교양보장법이 그런 거예요. 기성세대들이 제대로 해라. 청년들을 잘 교양해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를 보면 뭔가 문화적인 그런 욕구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밖으로 분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언어도 하나의 그런 건데 그래서 자기야, 오빠 이런 것들을 방금 애교를 갑자기 보여줘가지고. 네. 아니, 원래 이런- 서울말이 다 그래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청양문화보호법이. 아. 그래서 거기에 최대가 사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형이요. 사형. 그걸 이제 몰래 하다 걸리면 사형까지 그렇죠. 간다는 거예요. 사형을. 한국 드라마 유포하다가 걸리거나 예. 혹은 자기야를 유포하다가 걸리거나 네. 그러면 최대 사형까지 할 수 있게 법에 명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이 처벌을 당했고요. 네. 그리고 저형을 당했거나 혹은 정치범 소용소에 끌려가거나 이런 네. 것들이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 세뇌 교육을 받고 막 당에 충성하게 하고 막 엄격하게 하다 보면 이게 사실 뭐 자연스럽게 이게 세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외부 문화가 이제 그래도 계속 들어오잖아요, 북한에서도. 근데 이제 유입을 따라한 경험이나 혹시 처벌받은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한류 3법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 북한에서 이제 미디어를 접했으니까 네. 북한이 그 전에는 딱히 남쪽의 미디어를 시청했을 때 처벌하는 기준은 없었어요. 정확하게 명시된 법은 없었어요. 그래서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이 법을 좀 피해 가기도 하고 피해를 그리고 돈이 없거나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굉장히 큰 공경에 처할 경우도 있고 근데 많이들 보고 또 네. 많이들 걸리기도 해요. 요즘에는 이 법이 나와서 조금은 더 엄격하게 처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접한 얘기인데 동해로 이제 배를 타고 오신 분이 말씀을 하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 법이 지금 사회에 적용이 됐고 근데 모든 청년들이 다 외부 정보를 접했어요. 근데 이 법으로 처벌을 하면 다 처벌을 받아야 되고 처벌 수위가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한두 명, 10명결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처벌하는 어떤 수위가 굉장히 올라갔다, 예전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유성 씨 혹시 그 북한에 계셨을 때 네. 좀 이렇게 즐겨보던 게 있으셨나요, 혹시? 저는 너무 많았죠. 그 TV 위에 19라고 써 있는 걸 굉장히 즐겨. 빨간색 10부라고 써 그거 있는. 굉장히 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중에서도 이제 뭐 휴갑수 뭐 이런 영화들은 보기 19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른 컨텐츠보다 조금 더 처벌 수위도 세면서 하지만 또 소비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고. 네. 맞아. 하지 말라고 하면 사실 더 하고 더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은 부분이. 그렇죠. 류영 씨도 혹시 있을까요? 저는
대부분의 그 탈북민 여성들이 네. 네, 이민호 오빠 보려고 탈북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꽃보다 남자도 북한에서 엄청 인기가 많았고 그리고 가을 동화부터 해가지고 그 연가 시리즈 있잖아요. 가을 동화, 겨울 연가, 뭐 봄의 왈츠 그 시리즈가 북한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랑을 받았고 사실 북한에서의 그 한류 열풍이 진짜 대단한데 북한이 이걸 이제 인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처벌을 완전히 명시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 죽이진 않아요. 봤다고 해서.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람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굉장한 두려움인 거잖아요. 아, 그러다가 어쩌다가 어떤 한 명이 시범 케이스로 죽었다, 사형당했다 이런 게 오징어 게임 때도 뉴스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이게 청소년들이 오징어 게임 보고 거의 정치범 수용소에 달하는 수준의 아주 그 처벌을 크게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북한에서 갑자기 이제 공포 분위기가 쫙 조성되면서 그렇죠. 당분간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좀 안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또 악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좀 속상해요. 예. 네, 사실 그 반동사용문화배개법을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형법 194조에 관련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태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도서, 전자다매체를 시청한 경우에 노동 단련형에 처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에 반동사용문화배개법을 또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남조선 영화라고 명확히 그렇죠. 명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을 아까 이제 뭐 한두 편 본다고 얘기했지만 조직적으로 시청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존과는 좀 차이인데 왜 이럴까? 청년들, 북한에서 말하는 이 장마당 세대들의 이 한류 현상들을 거의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보니까 이 정도로 처벌의 강도가 지금 세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영 씨는 혹시 네. 이제 넘어오실 때 어떤 오빠를 보려고 넘어오셨어요? 저는 네. 우리 송승헌 오빠 보러 왔습니다. 송승헌 오빠. 네. 천국의 계단 때문에. 송승헌 네. 씨랑 원빈 씨, 예, 저는 그분들 진짜 너무 잘생겨가지고 네. 그 북한 대부분 탈북민들이 다 그러겠지만 드라마를 한 번 보고 안 자고 봐요.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요. 네, 16부작이면 16부작을 그냥 쫙 다 이어서 보고 눈이 시뻘개가지고. 겉을 다 쳐놓고 네, 불 안 그렇게 들어오게. 봤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 한국에 오면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아니더라고요. 그죠, 쉽게 만날 수 없죠. 그러니까요. 그 잘생긴 분들의 어떤 영향으로 탈북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서 실제로요? 저는 그런 분들을 탈북 격려 홍보대사 이런 걸로 좀 위촉을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타이틀을 붙여서. 네. 아, 예, 너무. 그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북한에서 자기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그죠, 잘 모르실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활동 열심히 하세요, 개가스님. 네, 저를 보고 넘어오시게끔 네. 열심히 한번 활동해 보겠습니다. 언젠가는. 바로 두 번째 카더라 정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전화는 모두 도청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거든요. 하나, 둘, 셋. 세모 되나요, 세모? 세모요? 저도 세모할 거. 아, 이거 진짜 우리 의견 일치가 한 번을 안 일어나네요. 이 안에서는 통일이 안 돼요. 그죠. 네, 얘기를 많이 하면서 해야 돼. 네, 교수님은 어떻게 X 하신 건가요? 아니 지금 세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좀 무슨 의미죠? 애매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질문이에요. 저도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사실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네, 전부 뭔가 도청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저는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그 북한에서는 전화기를 북한에서 직접 만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맞아요. 외부 폰을 못 쓰고. 네. 네. 그러다 보니 이거 도청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정도. 이미 만들 때 그 안에다 다 칩을 넣어가지고 도청하게 됐군. 그래서 저는 이제 오를 들게 됐거든요. 굉장히 네. 합리적인 어떤 생각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실제는 어떻게 아닌가요? 실제 맞죠?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오를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가 의견이 맞다 이거예요. 아, 지금 지원군이에요. 통일이 된 거네요 지금. 그렇죠. 우리 동일이 된 건데. 네. 네. 여기 조미영 씨는 또 네. 다른 생각 다른 생각이 그렇죠. 의미 없어요. 그분만 통일돼가지고요. 네. 저는 X를 들었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환경적으로 저는 이게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잖아요. 너무 사실. 하고 싶을 네. 거지만 북한에 지금 그 손전화기 보급률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북한이 그 기술력으로 다
다 도청한다는 건 일단 말이 안 되고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북한은 딱 그 규범 안에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도청될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이 북한 주민들을 그 약간 이렇게 말이라든지 모든 행동을 제약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탈북민들 가족들이 여기 와 있는 탈북민들하고 통화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화를 하게 되는데 이 통화를 잡아내기 위해서 북한에서 그 독일에서 장비를 들여와가지고 네. 거리를 돌면서 도청을 맞아요.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건 핸드폰 내장 칩만으로는 그 도청이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도청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도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요.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북한에서는 그 아까 평양문화보호법 말씀드렸는데 손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괴뢰 말투를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정확한 건 또 다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걸 보면은 네. 북한은 그거를 도청을 하고 싶고 손전화를 그리고 모든 문자 메시지를 다 보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현재 다 구축을 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갔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IT 관련돼서는 북한이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는 그런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돼서 모든 것들이 도청당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그렇죠. 조심해야 이번에 된다. 드리고 싶은 그렇다면 그런 뭐 마음입니다. 교수님은 도청에 대해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북한 당국이 뭐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탈북민들이 서로 통화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니 탈북민이 한국에 있는 탈북민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통화를 한다고 이렇게 의아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중국의 브로커를 통해서 직접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분명히 통제를 하고 있고 도청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뭐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내 전화를 누군가 당국이 듣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들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어떤 통제의 기제고 북한 체제가 굴러가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탈북민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실제 중요한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뭐 이런 건 전혀 하지 않고 단지 지금의 좀 변화되는 과정을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 7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다. 라는 통계가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핸드폰이 없으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뭐 활동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정도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 통화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이 톡 쏘는 북한 인권 세 번째 카더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종교 활동은 중범죄다. 종교 관련 카더라인데 네. 이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종교 활동은 중범죄다. 자, 하나, 둘, 셋. 아, 드디어. 드디어 통일이 되는가 싶었는데. 되는가 싶었는데. MC님. 남한 청년 한 명이 지금. 정말요? 네. 이럴 수가.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종교 활동하는 게 중범죄까지 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X를 혼자 드셨잖아요. 네네. 이제 그만큼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지. 받아들여지실 것 같아요. 근데 맞네요. 뭐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 북한에서 이게 그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북송당한다 그러죠. 잡혀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갔을 때 신문하는 과정에서 네. 정말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네. 하나가 한국 사람, 남조선 사람 만났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종교를 종교 접했는지, 활동하면서. 정말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정치범 수용소,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거기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큰 중범죄다. 이런 거 다 안 돼요. 아 그러면은 기도 안 되고. 안 돼요. 안 되고요. 진짜 그거를 연상시키는 어떤 행위도 안 되고 절대 안 되죠. 조미영 씨 말 한번 보탠다면 네. 그 신문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강제 북송 당하고 오신 분들을 거기에 이제 신문하는 그 국가기관, 그러니까 북한 당국의 기관 중에 한 사람이 포함되는 게 뭐냐면 그 종교학과가 있거든요. 김일성 종합대학에 네. 그 종교학과를 졸업한 그 어떤 분이 와서 같이 이렇게 신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진짜 종교를 접한 것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는 식으로 시스템도 풀어놨다. 교수님, 그럼 이 종교를 믿고 이렇게 적발된 사례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아까 O를 들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X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바꾸시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종교 활동이라는 게 남한, 한국에서 생각하는 종교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교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북한 체제를 지금 볼 때 가장 본질적인 게 김일성, 김정일 주의하, 그게 거의 하나의 종교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질문은 당연히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교 활동을 하면 중범죄냐 이렇게 물었지만 저는 북한에서는 종교 활동 자체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북중국경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거대한 영생탑과 모자이크 벽화가 있어요. 근데 이 영생탑과 모자이크 벽화를 훼손하면 그 사람은 정치범으로 간주를 해요. 근데 이 영생탑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함께 계신다. 딱 알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자동으로. 영생탑이에요. 북한의 모든 마을에는 영생탑이 다 세워져 있고 네. 모자이크 벽화 세워져 있죠.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또는 훼손만 해도 정치범으로 간주를 하니까 이 북한에서 종교 활동은 중범죄다. 오, 맞는 거죠. 유성 씨는 어떻게 종교가 그러면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거네요. 북한에서 이미 네. 김일성, 김정일 그죠. 주의를 네. 그런 관점에서 이분이 보면 신인 거죠, 신. 근데 저는 많이 믿지는 않았어요. 주는 게 네네. 없기 때문에 별로 네. 많이 믿지는 않았지만 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제 북한 모든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 종교를 선택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강제로 내가 선택의 갖고 자유. 싶지 않아도 가져야 되고. 세뇌를 당하고. 그렇죠. 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강제적으로 이제 그 종교를 믿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정리를 해보면은 카더라 통신에 의한 북한에서 종교 활동은 중범죄다. 사실이네요. 네. 저건 네. 사실이네요. 그렇죠. 이 김정은을 믿는 거 아니면 다 중범죄다.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어디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꽤 정확해요. 그래요? 네. 이 카더라가 사실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제보를 받을 수도 있고. 다음 회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또 카더라가 네. 있을지. 다음에도 한번 야무진 카더라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잘 몰랐던 하지만 알아야 되는 북한 이야기를 만나는 이슈톡 북적북적. 아쉽게도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그렇게 벌써 시간이 빨리 지났어요. 네. 좀 더 얘기하면 안 되나요? 다들 너무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새로운 정보를 계속 듣고 또 이런 일도 있나 하는 정보를 계속 얻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네 분 저희 1시간 정도 이제 함께 했는데 혹시 어떠셨는지 소감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네. 또 종교를 가질 수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인권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경제적 풍요로움을 북한 주민들도 하루빨리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저는 이제 북한의 어떤 세뇌와 그리고 북한의 어떤 억압이 어떤지를 또 경험을 했고 또 자유민주주의와 어떤 인권이 살아있는 곳을 경험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알수록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요. 좀 더 알수록.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누려야 될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북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좀 누렸으면 좋겠다. 알면 알수록 너무 마음이 아파집니다. 친구분들도 많이 생각이 나시네요. 유영 씨는 어떠셨나요? 사실 생각이라는 게 맨날 바뀌는 거잖아요. 저는 불과 며칠 전 마음하고 지금 마음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뭐 생각, 사상 이런 게 다 바뀔 수 있는 건데 그 사상을 가지고 처벌을 한다라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퀴즈를 접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한국 사회에 북한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려드렸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또 잘못된 정보들 또 오해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자세히 잘 설명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된 것 같아요.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벌써 그 북한 인권을 이렇게 개선 운동을 하는 시간이 벌써 25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처음 탈북민을 만났을 때 그 어떤 분이 딱 저에게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준 분이 있는지 정말 몰랐다라고 이렇게 그 간절하게 얘기를 하셨던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 번 정도 북한 주민들의 마음으로 이 방송도 좀 들어가주면 좋겠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한 번이라도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같이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오늘 첫 촬영을 함께 했지만 사실 북한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인권조차 없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고, 더군다나 거기에 뭐 이렇게 휴대폰 도청도 그렇고 뭐 종교 활동이 중범죄인 것도 정말 모르고 있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오늘 많은 정보를, 좋은 정보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충격도 좀 많이 받았고요.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좀 충격도 받았는데 앞으로도 또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인권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이고 지위입니다. 이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목소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북한을 만나는 시간 이슈톡 북적북적. 피리부는 사나이 네, 아버지 서류에 행불자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 북한사에 불었던 그 공포 분위기는 압록강이 범람한 홍수에 빠져서 저 오빠는 죽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여성권리보장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있어요? 제정이 됐습니다. 언제 나왔어요? 들어도 못 봤는데. 2010년. 여러분들 자중하시고. 저는 북한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당연해서 몰랐습니다. 상황들을 떠올려 보니까 정말 화가 나는 심정이 들었고,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인권 침해,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나왔었던 이 평가가 지금 10년이 지난 현재